이번 강의에서는 오토 박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토 박싱도 있고 오토 언박싱도 있습니다. 박스라고 하면 보통 참조형으로 만드는 것을 박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박싱, 그러니까 박싱은 참조형으로 만드는 것, 기본형을 참조형으로 만드는 것이 박싱, 그리고 참조형을 기본형으로 다시 푸는 것이 언박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코드와 아래에 있는 코드는 같은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테저 앞에 대문자로 되어 있고 이 인테저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조형이죠. 참조형은 우리가 사용할 때 뭐 integer.valueof나 uinteger와 같이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숫자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보통 이 방식은 기본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래퍼 클래스에 한해서는 자바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뒀습니다. 이 기능이, 그러니까 기본형을 자동으로 참조형으로 만들어주는 이 기능을 자동으로 된다 해서 오토 박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3이 제대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코드가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적지만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가 코드를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 컴파일러가 integer.valueof3이라는 코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형이 자동으로 참조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토 박싱이 일어난 거죠. 오토 박싱이라는 거는 내가 작성한 코드를 컴파일 단계에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코드를 이렇게 바꿔버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intg와 intg2를 더합니다. 지금 참조형과 참조형을 더한다는 건 참조형은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소끼리 더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코드도 지금 래퍼 클래스끼리 더할 때는 오토 박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와 이 코드는 같은 코드입니다. 컴파일러가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꿔준다는 거죠. intg 더하기 intg니까 지금 이 참조형 인테저를 integer.intValue로 바꿔주면 기본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참조형끼리는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참조형을 기본형으로 바꿔주는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intg2.intValue 이것도 역시 int로 기본형으로 바꿔주고 두 기본형을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한 다음에 대입받는 변수가 또 참조형이죠. 참조형으로 변환이 돼야 되니까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integer.valueof를 이용해서 참조형으로 바꿔주는 코드까지 자바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참조형에 저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더라도 사실 오토박싱이 돼서 이 코드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intg에는 지금 3이 있고 intg2도 지금 3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연산된 결과가 6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참조형 변수를 기본형 변수에 저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서로 기본형과 참조형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래퍼 클래스이기 때문에 오토박싱이 되게 만들어둬서 이 코드로 컴파일러가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integer.intValue 해서 해당 인테저를 기본형으로 바꿔주는 코드로 자동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조형이 기본형으로 자동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오토 언박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2를 출력을 해보면 intg에 원래 3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3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참조형 더하기 기본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있는 코드로 바뀌는 겁니다. 이 참조형과 기본형이 기본적으로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참조형을 기본형으로 바꿔주는 코드로 컴파일러가 또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intg.intValue 하면은 이 안에 저장되어 있던 이 인테저 참조형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형 값인 3이 반환이 돼서 3 더하기 7 해서 1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래퍼 클래스와 기본형 간의 연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토 박싱과 언박싱이 일어나는데 그게 컴파일러가 그 코드로 자동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보시면 이 3.14 그러니까 기본형, 더블 타입의 기본형을 참조형 타입으로 형변환을 하고 있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기본형을 참조형으로 변환한다는 게. 하지만 이 코드가 사실은 이렇게 컴파일러가 바꿔주는 겁니다. 더블.valueof 3.14로 이제 바꿔주고, 그러니까 3.14 더블 타입을 기본형 더블 타입을 참조형 더블 타입으로 바꿔준 다음에 대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또 기본형에 대입을 하죠. 오토 언박싱이 필요하니까 더블 value 이렇게 해서 오토 언박싱이 일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4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형변환한다는 것도 기본형을 참조형으로 변환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이 컴파일러가 코드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3.14를 더블.valueof를 이용해서 더블 타입의 참조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참조형끼리는 또 형변환이 가능하죠. 오브젝트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서 이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에 저장을 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obj2를 출력을 하면 obj2.toString이 호출이 되면서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더블에 오버라이딩 된 toString이 호출이 되면서 3.14가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기본형이 참조형으로 바뀌어야 될 경우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클래스는 래퍼 클래스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근데 이때 기본형과 래퍼 클래스 간의 뭐 연산이나 할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것을 오토 박싱, 오토 언박싱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날짜를 연산할 수 있는 캘린더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캘린더 클래스나 데이트 클래스는 좀 옛날 클래스라서 잘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코드들이 많고 예전 프로그램들은 또 캘린더랑 데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코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코드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면 캘린더랑 데이트 클래스도 한번 배워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 부분도 할 거고, 또 새롭게 추가가 된 더 좀 많이 쓰이는 로컬 데이트 타임에 대해서도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캘린더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